6. 현장 조사. 얼마 뒤 마차는 죽은 스트레이커의 집 앞에 멈추었습니다. 벽돌로 지은 아담하고 작은 2층 집이었습니다. 로스 대령을 선두로 우리는 잇따라 마차에서 내려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홈즈는 내릴 생각을 하지 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웬일이야? 빨리 내리지 않고. 내가 잡아 흔들자 홈즈는 그제서야 깜짝 놀란 듯이 펄쩍 뛰어내리면서 로스 대령 대단히 실례했습니다. 저는 때때로 대낮에도 꿈을 꾸는 버릇이 있습니다. 로스 대령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홈즈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마음속으로는 대낮부터 졸다니 형편없는 탐정이로군 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홈즈의 눈동자는 마치 먹이를 쫓는 매의 눈처럼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태도에는 솟아오르는 기쁨을 억누르는 듯한 기색이 엿보였습니다. 홈즈를 잘 알고 있는 나는 뭔가 중요한 실마리를 잡았구나 하고 눈치챘습니다. 홈즈 씨, 지금 당장 스트레이커가 살해되었던 곳으로 가보시겠습니까? 그레고리 경감이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이 집안에서 조사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경감, 당신은 스트레이커의 시체를 우선 이 집에다 옮겨 놓았겠지요? 예. 2층에 놓아두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아니, 시체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홈즈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로스 대령에게 스트레이커는 충실한 사나이였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물론이지요. 12년 동안 열심히 일해 주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경감, 스트레이커의 시체 호주머니에는 어떤 게 들어 있었죠? 한 대 모아 상자 속에 넣어 두었습니다. 자, 이리 오시죠. 경감은 우리들을 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탁자 위에 양철을 입힌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경감은 뚜껑을 열고 죽은 스트레이커의 소지품을 하나씩 꺼내어 탁자 위에 늘어놓았습니다. 납성량이 한 통, 길이 5cm쯤 되는 양초가 1개, 파이프, 담배 쌈지, 양장점에서 보낸 청구서가 2-3장,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가늘고 끝이 날카로운 칼이 한 자루 나왔습니다. 상아로 만든 자루가 달려있고 칼날에는 런더 와이스 회사 제조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야, 이건 보기 드문 칼이군. 홈즈는 열심히 칼을 조사했습니다. 피가 많이 묻은 흔적이 있어. 죽은 스트레이커가 오른손에 쥐고 자기 허벅지를 찔렀다는 게 바로 이거로군. 와트슨, 자넨 이 칼을 어떻게 생각하나? 그건 외과 의사나 안과 의사가 수술을 할 때 쓰는 메스야.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아주 섬세한 수술을 하기 위해 이렇게 날카롭게 만들어져 있지. 그레고리 경감, 스트레이커는 집을 나설 때 이 칼을 들고 나갔다는데 이렇게 날카로운 칼을 칼집에 넣지도 않고 호주머니에 넣다니 위험하지 않을까요? 칼 끝에 콜크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나는 시체 옆에서 그 콜크를 찾아냈습니다. 스트레이커 부인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 칼은 2-3일 전부터 화장대 위에 놓여져 있었던 것을 스트레이커가 나갈 때 호주머니 속에 넣어 나갔답니다. 무슨 목적으로 이 칼을 가지고 나갔을까요? 이렇게 가늘고 작은 칼은 호신용으로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텐데. 그 칼 외에 손쉽게 가져갈 만한 게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 런던의 폰드가에 있는 양장점에서 윌리엄 다비셔 씨 앞으로 보낸 청구서가 있는데 다비셔 씨란 누구인가요? 스트레이커 부인의 이야기에 따르면 죽은 스트레이커의 친구로 가끔 다비셔 씨 앞으로 편지도 왔다고 하더군요. 홈즈는 청구서를 이리저리 뒤적이다 놀란 듯이 말했습니다. 야, 대단한 사람이군. 들에서 한 벌을 21파운드나 들여 만들다니. 다비셔 씨 부인은 여간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여자가 아닌 모양이군. 이번엔 스트레이커가 죽은 장소로 안내해 주십시오. 우리들이 복도로 나가자 30살쯤 되어 보이는 부인이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서 있었습니다. 첫눈에 죽은 스트레이커의 아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 경감님, 주인을 죽인 범인은 붙잡혔나요? 아직은 증거가 확실치 않아서. 하지만 셜록 홈즈 씨가 일부러 런던에서 와주셨으니 가까운 시일 내에 반드시 진범을 찾아주실 겁니다. 경감이 달래듯이 말했습니다. 홈즈는 물끄러미 스트레이커 부인을 바라보다가 부인 언젠가 프리머드의 야유회에서 뵌 적이 있는 것 같군요. 하고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홈즈 씨, 당신을 만난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아니, 분명히 뵌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부인은 타조의 깃털 장식이 달린 비둘기색 비단 드레스를 입고 계셨죠? 전 그렇게 좋은 옷은 없어요. 그랬던가요? 그럼 제 착각이었던 모양입니다. 대단히 실례했습니다.
홈즈는 사과를 하고 나서 경감 일행의 뒤를 따라 집을 나갔습니다. 마구간 옆을 지나 400m쯤 서쪽으로 가니 스트레이커의 시체가 발견된 움푹 팬 곳이 나왔습니다. 그레고리 경감, 스트레이커가 집을 나갈 때 입고 있었던 비옷은 여기에 걸쳐져 있었다고 했죠. 근처에 우거진 금작화를 가리키며 홈즈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날 밤에 바람이 불었던가요? 바람은 불지 않았지만 비가 몹시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비옷은 바람에 날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여기에 놓아두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거 참 재미있군. 중요한 단서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레고리 경감, 움푹 팬 땅바닥에 발자국이 많이 찍혀 있는데 당신과 부하들의 발자국도 섞여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 가마니를 한 장 깔고 그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거 참 잘하셨군요. 홈즈 씨, 이 가방 속에 스트레이커가 신고 있던 장화 한 짝, 심풋은 청년이 신고 있던 단화 한 짝, 그리고 은성호의 낡은 말굽쇠 하나를 넣어 가지고 왔습니다. 경감, 당신은 정말 빈틈없는 분이군요. 홈즈는 가마니와 가방을 받아들자 움푹 팬 땅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가마니를 앞으로 밀어놓고 그 위에 엎드린 다음 양손으로 턱을 갠 채 막 짓밟힌 진창을 열심히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벼랑간 야 찾아냈어. 하고 기쁜 듯이 소리치며 가느다랗고 작은 나뭇가지 같은 것을 집어 올렸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반쯤 타다만 납성량 갭이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던 걸 몰랐군요. 그레고리 경감은 무한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흙 속에 들어 있었으니까 몰랐던 게 당연하죠. 나는 아마 이런 것이 있을 거다 하고 생각하며 찾았거든요. 홈즈는 가방에서 스트레이커의 구두와 심프슨의 구두를 꺼내어 진창 위에 발자국에 하나하나 대어보더니 이번에는 언덕 위로 올라가 양치 식물의 숲을 속을 마치 사냥개처럼 기어다녔습니다. 홈즈 씨, 아무리 찾아보아도 이젠 발자국은 없을 겁니다. 그 근방은 제가 세밀히 조사를 했으니까요. 그레고리 경감이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이상 찾는 것은 실례가 되겠군요. 대신 나와 와트슨 박사는 해가 질 때까지 이 근처를 산책이나 할까 합니다. 로스 대령은 초조한 듯 연방 시계를 들여다보며 그레고리 경감, 홈즈 씨는 아직 말의 행방도 알아보지 못한 이때 산책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군요. 우리는 먼저 스트레이커의 집으로 물러납시다. 당신에게 여러 가지 상의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선 이번 화요일에 경마에서 은성호의 이름을 빼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성호의 돈을 걸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게 될 테니까요. 하고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로스 대령,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화요일까지 은성호를 반드시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홈즈의 태도는 자신감에 넘쳐 있었습니다. 그러자 로스 대령은 지나칠 이만큼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고맙기 그지없는 말씀이십니다. 그럼 산책이 끝나는 대로 스트레이커의 집으로 오십시오. 로스 대령은 그레고리 경감과 함께 조교사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에 걸려 넓은 황야가 온통 귤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홈즈는 이 아름다운 경치도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와트슨, 우리는 누가 스트레이커를 죽였나 하는 점은 잠시 제쳐 놓고 은성호의 행방에 대해서만 생각해보세. 스트레이커가 죽은 뒤 홀로 된 은성호는 어디로 갔을까? 원래 말은 한 군데 모이는 성질이 강한 동물이야. 그러므로 홀로 남은 은성호는 본디 자기가 있었던 로스 대령의 마국간으로 돌아갔거나 아니면 여기서 가장 가까운 백워터경의 케이플턴 조교장으로 갔을 거야. 언제까지나 홀로 이 황야를 헤매지는 않았을 걸세. 하지만 그레고리 경감은 심풋은 청년이 말을 훔쳐내어 황야에 있던 집시에게 데리고 갔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던가. 천만의 말씀일세. 집시들은 경찰에 걸려드는 걸 가장 싫어한다네. 그러므로 무슨 사건이 생겼다는 소리를 들으면 당장 천막을 걷어 어디론지 가버리곤 하지. 게다가 은성호처럼 유명한 말은 팔려고 내놓아도 사려는 사람이 없을 거야. 집시들은 이번 사건과는 아무 관계도 없네. 그런 말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아까도 말했듯이 은성호는 제 마국간으로 돌아오지 않았으니 갈 곳이라고는 한 군데 밖에 없어. 틀림없이 저쪽에 보이는 케이플턴 조교장으로 갔을 거야. 그곳에는 말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말이야. 저길 보라고. 저쪽에 움푹 팬 땅이 있지? 내 생각으로는 은성호가 반드시 저곳을 가로질러 케이플턴 조교장으로 갔을 것 같아. 자, 가보세. 과연 홈즈가 말한 대로였습니다.
움푹 팬 곳에 말굽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은성호의 낡은 말굽쇠를 꺼내 맞춰보니 꼭 들어맞았습니다. 어때? 와트슨. 상상력의 고마움을 이제 알았겠지? 그레고리 경감은 훌륭한 형사이긴 하지만 상상력만은 조금 부족하단 말이야. 자, 이 말굽 자국을 따라가 보세. 7. 제3의 사나이. 서쪽을 향해 나아가니 다시 축축하게 젖은 움푹 팬 땅 위에 은성호의 말굽 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말의 발굽과 나란히 사람의 발자국이 뚜렷이 찍혀 있었습니다. 홈즈, 이건 누구의 구두 발자국일까? 조교사인 스트레이커의 것도 아니고 또 심프슨의 것도 아닌데 말일세. 응, 제3의 사나이가 낸 구두 발자국이야. 나는 틀림없이 이런 구두 발자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지. 이거 보라고. 구두 끝이 뭐가 나 있지 않나? 이게 특징이야. 아니. 그런데 이거 이상하군. 제3의 사나이가 은성호를 데리고 로스 대령의 마국간으로 가고 있어. 이럴 리는 없는데. 홈즈는 이상하다는 듯이 동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홈즈와 나란히 걷고 있던 나는 얼마 가지 않아서 말과 사람의 발자국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다시 케이플턴 조교장 쪽으로 향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홈즈, 이것 좀 봐. 은성호와 제3의 사나이는 역시 케이플턴 조교장 쪽으로 간 모양이야. 그러면 그렇지. 와트슨, 고맙네. 자네 덕분에 헛걸음을 치지 않아도 좋게 생겼어. 고맙네. 그런데 홈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제3의 사나이는 은성호를 데리고 처음에는 로스 대령의 마국간으로 가려고 했어. 하지만 도중에서 마음이 변하여 케이플턴 조교장으로 간 걸세. 그곳에서 케이플턴 조교장까지는 금방이었습니다. 마국간 문 앞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한 마부가 이봐. 일없이 어슬렁거리면 혼날 줄 알라고. 하고 우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홈즈는 조끼 주머니에서 반 크라운짜리 은전을 꺼내 보이며 말을 걸었습니다. 이 조교장의 감독은 사일러스 브라운 씨지? 어때, 내일 아침 5시에 오면 브라운 씨를 만날 수 있을까? 그야 만날 수 있지. 우리 감독님은 매일 아침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오시라면 만날 수 있을 거야. 안 야단났군. 감독님이 나왔어. 여보, 어서 그 돈을 도로 집어넣어요. 마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마국간 안에서 키가 땅딸막하고 눈초리가 날카로운 사나이가 나왔습니다. 그는 사냥할 때 쓰는 채찍을 휙휙 휘두르며 이봐 도옷은 뭐라고 짓거리고 있는 거야? 얼른 일이나 하지 않고.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봐. 너희들은 어디 사는 녀석들이야? 썩 꺼지지 못하겠나? 빨리 꺼지지 않으면 개를 데려와 물게 할 테다. 하고 눈을 부릅떴습니다. 당신이 조교사인 사일러스 브라운 씨로군요. 한 10분만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데요. 쓸데없는 수작 걸지 마. 난 그럴 틈이 없어. 너무 그러지 마시오. 하며 홈즈는 몸을 구부려 키가 작은 브라운의 귀에다 대고 무슨 말인지를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브라운은 몹시 놀란 듯 기미까지 새빨개지며 거짓말이야. 터무니없는 소리야. 하고 고함쳤습니다. 그래요? 그럼 브라운 씨, 당신이 화요일 아침 일찍 여기서 뭘 했는지 모두에게 들리도록 큰 소리로 이야기해 버릴까요? 아니면 당신 방에서 단둘이 서만 이야기를 나눌까요? 좌우간 안으로 들어갑시다. 브라운이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와트슨, 곧 끝날 테니 잠깐만 기다려주게. 홈즈는 빙그레 웃으며 조교사인 브라운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20분쯤 지난 후에 나왔습니다. 그동안의 브라운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거드름을 피우던 태도는 어디로 가버렸는지. 새파랗게 질린 얼굴에 이마에는 구슬땀까지 흘리며 마치 주인에게 꼬리치는 개처럼 굽실거렸습니다. 홈즈 씨, 모든 걸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화요일의 경마에는 꼭 그 말을 데리고 나와야 하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색깔은 어떻게 할까요? 본디대로 해둘까요? 홈즈는 잠시 망설이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 유쾌한 듯이 말했습니다. 아니, 색깔은 바꾸지 않아도 좋소. 지금 그대로 출전시키도록 하시오. 그 대신 당신이 한 짓은 비밀에 붙여줄 테니까. 고맙습니다. 홈즈 씨. 사일러스 브라운은 떨리는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으나 홈즈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로스 대령이 기다리는 스트레이커의 집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 사일러스 브라운같이 거드름 잘 피우고 겁쟁이에다 교활한 사나이는 일찍이 본 적이 없어. 홈즈가 말했습니다.
그럼 그 사나이가 은성호를 숨겨둔 장본인이란 말인가? 맞았어. 자네도 보았겠지만 그 사나이가 신고 있던 구두 끝이 뭐가 나 있지 않던가. 제3의 사나이의 발자국과 똑같았어. 하며 홈즈가 들려준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홈즈는 방 안으로 들어가자 대뜸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나는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소. 당신은 화요일 아침에 늘 하듯이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뜰로 나왔소. 그때 조교장 울 밖에 황야의 한 마리 말이 헤매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지요. 가까이 가보니 그 말은 이마에 흰별이 있는 은성호였소. 당신도 처음에는 은성호를 로스 대령의 마국간으로 데려다 주려고 했었소. 하지만 도중에 마음이 변했지. 가만 있자. 이 은성호를 숨겨두면 우리 마국간의 레스 바라오가 승리할 테고 그렇게 되면 나도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했겠지. 그래서 은성호를 몰고 돌아와 많은 말 속에다 숨겼지. 브라운은 얼굴빛이 갑자기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홈즈가 어딘가에 숨어서 자기가 한 짓을 몰래 보고 있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브라운은 태도가 금세 달라지며 정말 잘못했습니다. 홈즈 씨 말을 유괴하면 어떤 죄가 되는지요? 어떻게 죄를 가볍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하고 사정하듯 말했습니다. 은성호를 화요일에 경마에 출전시키면 당신이 한 짓을 눈감아 줄 수도 있어. 그러자 브라운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며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랬었군. 그런데 그 마국간은 그레고리 경감이 자세히 조사했다는데 어째서 그 말을 찾아내지 못했지? 사일러스 브라운 같은 조교사가 말을 변장시키는 것쯤은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야. 아마 못 알아보았겠지. 그렇게 교활한 사나이에게 그대로 은성호를 맡겨놓아도 괜찮겠나? 걱정 마. 사일러스 브라운은 죄를 가볍게 하기 위해 말을 제 눈 아끼듯이 소중하게 다룰 테니까. 그러나 로스 대령이 이 사실을 알면 틀림없이 불같이 화를 내겠지. 와트슨, 이번 사건은 로스 대령 마음대로는 되지 않을 걸세. 자네도 깨달았겠지만 대령은 내 솜씨를 깔보고 있어. 나는 그 안갚음으로 잠깐 대령을 놀려주어야겠어. 은성호가 사일러스 브라운의 마국간에 있다는 걸 대령한테는 말하지 말게. 좋아. 그런데 말을 행방을 알았으니까 이젠 스트레이커를 죽인 범인을 알아낼 차례군. 아냐, 그것도 해결 배터. 우린 오늘 밤에 런던으로 돌아가면 돼.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하트무어에 도착한 지 불과 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이 힘든 사건을 해결해 버렸다니 말입니다. 자세한 것을 묻고 싶었지만 홈즈는 사건. 도중에는 그 내용을 밝히지 않는 습관이 있었으므로 잠자코 있었습니다. 로스 대령과 그레고리 경감은 스트레이커의 집에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스 대령 덕분에 다하트무어의 맑은 공기를 듬뿍 마셨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오늘 밤에 런던으로 돌아갑니다. 뭐라고요? 그레고리 경감은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로스 대령은 코웃음을 치면서 그런 말의 행방도 모르고 스트레이커를 죽인 범인도 잡을 수 없단 말입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화요일에 경마에 당신의 은성호는 틀림없이 출전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준비해 두십시오. 그리고 그레고리 경감 죽은 스트레이커의 사진이 있으면 잠깐 빌려주십시오. 그레고리 경감은 호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어 홈즈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고맙소. 당신은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갖추어 두셨군요. 이제부터 나는 이 집의 하녀인 앨리스에게 잠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홈즈가 방을 나가자 로스 대령은 여전히 빈정거렸습니다. 런던에서 일부러 탐정을 불러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 나는 기분이 상하여 대들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홈즈는 은성호가 경마에 나갈 수 있다는 것만은 보증해 주었습니다. 보증이라고요? 나는 입으로 하는 보증은 필요 없어요. 말이나 얼른 찾아 주었으면 해요. 그러고 있는데 홈즈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유쾌한 표정으로 여러분 조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자, 함께 다비스톡으로 갑시다. 이윽고 우리는 밖으로 나와 마차에 올랐습니다. 홈즈는 무슨 생각에서인지 마차의 문을 잡아 준 젊은 마부에게 저 우란에 양이 대여섯 마리 있는 것 같은데 누가 돌보고 있나? 하고 은근히 물었습니다. 제가 하고 있습죠. 요즘 양들의 거동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 글쎄요, 무슨 까닭인지 그중 3마리가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홈즈는 아주 기뻐하며 연방 두 손을 비볐습니다. 와트슨, 나의 상상이 들어맞았어. 멀리서 쏜 총알이 멋지게 명중한 기분이야.
자, 마차를 출발시켜 주시죠. 로스 대령은 여전히 홈즈를 깔보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레고리 경감은 방금 한 홈즈의 말에 대단한 흥미를 느낀 모양이었습니다. 홈즈 씨 3마리의 양이 절름발이가 된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사건의 수수께끼를 푸는 중요한 열쇠 중의 하나입니다. 그 밖에 달리 중요한 것은 없습니까? 은성호가 있었던 마국간에는 경비견이 메어져 있었습니다. 은성호가 끌려나갈 때 그 개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날 밤 개는 전혀 짖지 않았답니다. 그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날 밤의 저녁 식사가 카레이 요리였다는 것, 짖어야 할 개가 짖지 않았다는 것, 3마리의 양이 절름발이가 되었다는 것. 이 3가지를 종합하면 당신도 아마 수수께끼를 풀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이 잡아놓은 심풋은 청년은 아무런 죄도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화요일에 경마가 끝난 뒤에 이야기하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끝.